안녕하십니까. 저는 손유희를 지도하게 될 강사 이건아입니다.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요, 현재 교사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요. 예비 선생님이어가지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그런 선생님들 이 강의를 들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아무리 뭐 좋은 수업 내용을 가지고 유능한 선생님께서 매력적인 교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수업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수업을 진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수업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교육적 효과도 얻기는 어렵습니다. 자, 이 손유이는 아이들한테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요, 주의와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교수 매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아들이 즐겁게 노래하고 손동작을 따라해 봄으로써요, 수업의 즐거움과 흥미를 느끼는 거예요. 또 이 손님 같은 경우는 짧은 간단한 가사말과 그 노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도 따라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손유희를 할 때 선생님들께서 또 떠오르는 거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리듬도 있을 거고요, 뭐 율동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손을 떠오르셔야 돼요. 손유희라고 했지요. 손의 즐거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손은 제2의 뇌라고도 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와 있는 뇌, 움직이는 뇌라고도 했기 때문에 이 손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선시대의 선조들 같은 경우에는요, 왕자들한테 이 손끝놀이, 손을 이용해서 영재 교육을 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곤지곤지, 아니면 도리도리 짝짝꿍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선생님들. 이런 것들도 손끝놀이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에는 이제는 손유희라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손유희라는 거는 대략 이런 거구나 라는 건 한번 아실 거예요. 그럼 저와 함께 손유희에 대해서 한번 정확하게 정의랑 한번 알아볼 텐데요. 우선은 목차 한번 좀 먼저 볼까요? 자, 손유희. 첫 번째는 선생님께서 손유희의 정의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우리는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손유희에 대해서 정의도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교육적 효과, 지도 시에 어떻게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실기에서는 함께하는 손유희라고 해서 이제 인사 손유희, 주의 집중 손유희, 웃음 손유희, 숫자놀이 손유희, 그 다음에 차분한 손유희, 자연 동식물 손유희, 전래동요 손유희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번 이제는 손유희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손유희란요, 손으로 자유롭고 다양한 동작을 음률에 맞추어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서 유아의 관심과 흥미를 고조시켜 주의를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아이들한테 매일매일 동화책 참 많이 읽어주시죠. 그러니까 동화책을 읽을 때, 자, 우리 한번 동화책을 볼까요? 라는 것보다는 손유희를 통해서 동화책을 읽는다면은 아이들의 관심과 집중이 더 높아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뭐, 재밌는 동화가 왔어요. 재밌는 동화가 왔어요. 재밌는 동화가 왔어요. 잘 들어보세요. 쉿 한다면은 아이들이 동화를 들을 준비가 바로 되는 거겠죠. 이때 선생님께서 다음 수업을 전개를 하시면 되는 거세요. 자, 그리고 교육적으로 접근했을 때에는 유아들의 인지 개념과 표현력, 창의력 등을 손동작 놀이를 통해서 습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이나요, 동식물들을 음률에 맞추어 표현해 봄으로써 사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고요. 유아들의 언어 습득 및 의사소통, 언어 이해에 대한 확산적 사고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입니다. 뭐 나비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기 이전에 나비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해서 손동작과 같이 해갖고서는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사물에 대해서나 그런 동식물에 대해서나 어떤 움직임하고 그거에 대한 명칭이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좀 있지요. 우리 아이들은 좀 어리기 때문에. 그럴 때 이런 손유희를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가르쳐 주시면은 유아들은 좀 더 확실히 그 명칭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손유희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작과 리듬을 통하여 수업의 생동감을 불어넣어서 주의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들의 호기심을 더 유발할 수가 있는 거겠죠. 또 유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 내용을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아이들하고 설날 전에는 그런 뭐 만두 만들기라든지 그런 수업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뭐 그런 손님 강의를 들으시겠지만 그 만두에 대해서 먼저 재료나 만드는 방법 등을 노래로 통해서 익힌다면 유아들이 노래도 한번 흥얼거리면서 아 이렇게 만드는 거였지? 라고 해서 어떻게 되는지에서 유아들이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손유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창작해보고 표현해봄으로써 창의력과 감수성, 상상력, 표현 능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손유희는요, 뭐 짧은 노랫말 같이 되어 있지만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함께 가사를 바꿔가면서 계속 새롭게 만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창의력도 발달되고요. 또 어휘력까지도 발달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수, 크기, 형태, 비교 등의 기본적인 인지 개념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손유희는 수에 대한 내용은 참 많이 나와요. 뭐 쥐가 한 마리, 쥐가 두 마리, 쥐가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이런 것도 있고 뭐 하나 하고 하나 하면 어떤 소리 날까요? 하는 그런 손유희도 있기 때문에 수에 대한 개념이 아이들이 특별히 1, 2, 3, 4, 5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노래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학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 교사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요. 자신감과 긍정적인 인격을 형성할 수가 있고요. 사회성도 기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전체 아이들하고의 그런 교류뿐만이 아니고요. 한 명 한 명한테도 선생님이 손유희를 통해서 이름을 부르고 그 아이도 선생님한테 또 이야기를 손유희에 대한 그런 노랫말, 가사말을 전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손을 많이 움직이면서 소근육을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손은 제2의 뇌라고 했기 때문에 이 소근육은 우리 유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그런 도구인 것 같습니다. 또 구체적인 산물뿐만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까지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손유희를 동작과 함께 음률로 표현하면서 언어 습득, 언어 표현 능력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비가 그냥 날아간다고 안 하고 훨훨 날아간다고 하지요. 이것도 아이들이 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훨훨이 아니라 선생님 나비가요 쌩쌩 날아가요 이렇게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다는 표현은 쌩쌩이라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손유희 언어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우리 유아들의 언어 능력이 참 많이 향상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왔네요. 손유희는요, 즐거움이죠. 이제 손유희 지도할 때 유의점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우리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는 없어요. 어떤 점이 어떤 아이들한테 주의해야 될 점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지요. 자, 여기서 손유희는 즐거움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이 먼저 즐거워야지만 우리 아이들도 행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밝은 표정으로 해서 즐겁게 활동하시면 우리 아이들도 즐겁게 같이 활동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언어와 동작 등을 교사가 정확하게 숙지하여 언어와 동작이 자연스럽게 일치되도록 해야 합니다. 할 때마다 동작이 바뀐다면 우리 아이들은 정말 혼란스러울 거예요. 나비가 이렇게 날아가든지 어느 때는 또 다르게 날아가든지 그거는 아이들하고 그때그때 날아가는 방법은 바뀌면서 정하는 건데 그렇지만 선생님께서는 항상 일치된 동작과 일치된 그 움직임으로 해갖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손유희는 내용은 쉽고 간결한 문장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영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언어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30개월 정도가 넘어야지만 아이들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주 간결하고 짧은 걸로 아이들한테 해준다면은 아이들이 인지하는데 더 좀 쉬울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유아들의 나이, 인지 등에 따라 손유희의 구성을 다르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7살 친구들한테, 유치반 친구들한테 영아에 해당하는 그런 손유희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재밌기는 하지만 그거보다는요. 지구가 나온다든지 나비보다는 둥글둥글 지구에는 뾰족뾰족 산도 있고 구불구불 강도 흘러요 하면서 지구의 생김새나 지형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 그런 손유희도 괜찮겠죠. 하지만 이 손유희를 우리 영아들한테 한다면은 갑자기 지구가 나온다면 이 아이들은 지구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요. 선생님들께서 한번 보시고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맞는 손유희구나. 이게 주제에 맞는 손유희구나 라고 선택을 좀 잘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또 전달하고자 하는 교육 내용과 손유희의 교육적 목적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손유희는 정확하게요. 딱 주제에 따라서 어떤 손유희를 해야 해 라는 그런 거는 나와 있진 않아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왕이면 하려면은요, 이 주제에 맞게끔 하는 그런 손유희를 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선생님들 누리교육과정 보시면 그 과정 체계에 따라서 하시잖아요. 손유희도 마찬가지로 선생님께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 과목에는, 이 주제에는 이 손유희가 어울리겠다라는 것을 선택을 하셔갖고 하면은 좀 더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저 강약을 상황에 맞게 표현해서요, 유아들이 집중할 수 있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큰 동작이 나올 때에는 선생님 목소리도 크게 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작게 할 때는 몸도 작아지면서 선생님의 이 목소리까지 같이 작아줘야지 아이들이 더 잘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유아들이 자신감 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요, 칭찬과 격려를 선생님께서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요, 선생님께서 만약에 손을 잘 닦았다 하면은 정말 우리 친구는 손을 잘 닦았구나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해하는 친구들입니다. 또 하루에 아무리 많은 꾸중을 들었다 하더라도요, 선생님한테 한 가지 칭찬만 들었다 하면은 엄마한테 달려가서 엄마 선생님이요 하면서 칭찬받은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왕좌왕 많이 설명을 해주고 얘기를 하고 자랑을 해주죠. 선생님께서 관심을 갖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 우리 아이들 좀 더 표현도 많이 하고 동작도 크게 하면서 또 더군다나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수업도 아이들이 집중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들께서 손유희의 정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 그리고 지도시 유의점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한번 이 손유희를 하실 때요, 그냥 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게 좋을까, 어떤 걸 주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멋지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시고 손유희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선생님께서 활동하면서 함께하는 손유희라고 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손유희를 하면 우리 아이들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노래하고 가사말 보면서 손동작까지 해서 손유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선생님들 열심히 공부하셨죠? 다음에도 힘차게 화이팅 하셔가지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